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치 현안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025년 8월 27일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출발은 통합을 외쳤는데 첫날부터 좀 삐걱거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습이죠. 저희는 시사위크의 국힘 장동혁호 시작부터 불협화음 이 기사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분석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내건 그 통합 약속,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또 당내에서는 어떤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 행보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새 지도부 출범이라는 게 항상 기대와 함께 또 내부 정비라는 숙제를 안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뭐랄까,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야당 입장이니까요. 내부 단결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가 바로 그 장동혁 대표가 내건 통합이라는 과제가 첫날부터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생생하게요. 장 대표의 메시지는 뭐였는지,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당내 역학관계는 어떤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의 첫 메시지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장 대표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당원이나 국민들 목소리를 뭐랄까 야당답게 좀 제대로 싸워라. 거대 여당, 이재명 정권 견제하고 유능한 모습 보여달라. 뭐 이런 요구로 받아들인 거죠. 아, 민심을 그렇게 해석했군요. 그래서 하나 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 약속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나 된 국민의힘. 상당히 상징적인 구호인데 이게 혹시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왔던 그 분당설 이런 우려도 좀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네. 분명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장 대표가 현충원 참배하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정가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관심 안 두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확실하게요. 네. 대신 강조한 건 이거예요. 우리끼리 일단 하나로 뭉치고 그 힘을 외부로 확산시켜서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하자. 이게 우리 당의 역할이다. 이렇게요. 아, 단순한 내부 봉합을 넘어서 외부 세력과의 연대까지 시야를 넓게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지도부 내 다른 목소리들은 좀 어땠습니까? 장 대표의 이런 통합 기조에 좀 발맞추는 분위기였나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체로 호응하는 분위기였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새 지도부 중심으로 당이 하나 되자고 했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내부 분열 잠재우고 보수 단일 대우로 이재명 정권 막아달라는 게 국민과 당원 요구다. 이렇게 힘을 실었고요. 일단은 새 출발이니까 좀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는 있었던 거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니까 내부 결속이 중요한 건 맞는데 과연 이런 선언적인 메시지만으로 진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 지도부가 첫날부터 대여 공세 수위를 확 높였다면서요. 이것도 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그 신동욱 최고위원 발언이 아주 강했는데요. 아,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장 대표 선출에 대해서 공식 축하 메시지를 안 냈다는 걸 두고 아주 야만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야만적 행태. 좀 센데요? 네. 그리고 또 최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언론 보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 너무 부각되고 우리 쪽 성과는 제대로 조명 못 받았다. 뭐 이런 비판도 했고요. 상당히 좀 공세적인 발언들인데 이런 강경 메시지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역시 지지층 결집입니다. 그렇죠. 외부 비판에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부 지지자들 사기도 올라가고 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단결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네,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랑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우는 야당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죠. 아, 결국 통합이라는 내부지향적인 메시지하고 또 외부의 공동의 적을 설정해서 투쟁 강도를 높이는 거, 이 양면 전략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신 최고위원이 앞으로 당내 문제랑 민주당과의 전선을 새롭게 정비해서 국민 걱정 덜겠다고 한 것도 딱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내의 좀 복잡한 이견이나 갈등보다는 거대 여당과의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통합이다, 단일 대우다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처럼 출범 첫날부터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죠. 특히 그 보수 진영의 오랜 갈등축, 찬탄 대 반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요. 여기서 찬탄은 탄핵 찬성, 반탄은 반대 세력, 이거 맞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해묵은 갈등. 그러니까 탄핵 사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장 대표의 통합 메시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첫날부터 그냥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린 겁니다. 덮어둔 상처가 다시 터진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들어보죠. 찬탄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다고 하던데요. 네.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를 그냥 정면으로 겨냥했어요. 당을 통합하고 잘못된 걸 걸러내야 할 대표가 오히려 갈등 조장하고 분열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니 선출된 지 하루밖에 안 된 당대표한테 갈등 조장, 분열 야기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발단은 장 대표가 당선 직후에 한 언론 인터뷰였어요. 아, 인터뷰에서 뭔가 있었군요. 네, 그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조 의원을 콕 집어서 언급했거든요. 조 의원이 전당대회 때 우리 당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잖아요. 네, 논란이 됐었죠. 그걸 두고 장 대표가 여전히 그 입장 유지하는 거냐? 그 발언으로 상처받은 당원들한테 사과할 마음 없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아, 장 대표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 의원 발언은 거기에 대한 반격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 의원은 심지어 히틀러까지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고요? 이건 그냥 반박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다수 의견은 옳고 그름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를 남겼다. 히틀러가 대표이전인 경우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건 결국 장 대표가 전당대회 결과라는 그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기 같은 소수 의견을 묵살하려 든다. 이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걸로 해석됩니다. 통합을 외치는 리더십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찬탄 쪽에서 이렇게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면 그럼 반탄 쪽은 좀 어땠나요? 그쪽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반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주목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이 첫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그 전당대회 때도 논란됐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있잖아요. 그걸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랑 관련된 사안으로 알려져 있죠. 아, 그 논란이 다시 점화된 거군요. 네,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강하게 밀어붙이네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개표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경고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당 비판 패널을 겨냥한 것 같지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계 인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탄파까지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장 대표는 통합을 외치는데 정작 출범 첫날 최고위 안팎에서는 찬탄, 반탄 양측이 서로 막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연출된 거군요. 네. 마치 새 선장이 자, 우리 다 한 배를 탔습니다 외치는데 갑판 아래서는 선원들끼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찬탄 반탄 갈등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 감정 싸움이나 과거사 논쟁이 아니거든요. 네. 이건 보수 진영 내부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역사적 분열,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한동훈 전 대표라는 새로운 변수를 둘러싼 현재의 권력 구도 문제까지 다 얽혀있는 아주 복합적인 방정식인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뿌리 깊은 내부 갈등은 장 대표가 내건 통합 리더십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시작부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맞습니다. 하나된 국민의힘 만들겠다는 약속이 첫날부터 좀 공허하게 들릴 위험에 처한 거죠. 네. 장 대표가 이 뿌리 깊은 갈등의 골을 어떻게 메우고 뭐랄까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내부 균열뿐만 아니라 장 대표가 제시한 당의 큰 방향성이 있잖아요. 특히 자유우파 시민들과의 연대, 이 구상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좀 우려의 시선이 있다면서요? 네, 김용태 의원의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말한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 이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점을요? 구체적으로 그 연대 대상에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겁니다. 아,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 나가면 오히려 중도층이 이탈하고 당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세력하고 결별해야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극단주의와 선을 그어야 승리할 수 있다. 역설적인 조언이네요. 그렇죠. 중도층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거죠. 당내 중진의 쓴소리도 있었다고요? 김성태 전 의원은 어떤 조언을 했나요? 김성태 전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서 당심, 그러니까 열성 당원들 목소리보다는 민심, 일반 국민 전체의 여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당심보다 민심.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항상 강성 지지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지지층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 등 위에 올라타서 가면 오래 못 간다고 아주 직언을 했죠.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정치의 한계를 지적한 거군요. 네, 그 폐해를 경고한 겁니다. 듣고 보니 장 대표가 처한 딜레마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승리에 기반이 된 당내 강성 지지층은 만족시켜야 하고 또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층과 일반 국민 지지도 얻어야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과제네요. 정확합니다. 김용태, 김성태 두 의원의 우려와 조언은 바로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장 대표의 그 자유우파 연대 구상은 현실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중도층 이탈이나 당 이미지 실추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통합은커녕 당의 고립만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이 벌써부터 울리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사위크 기사를 바탕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출발점을 짚어봤는데요. 통합이라는 깃발은 높이 들었지만 글쎄요. 출범 첫날부터 찬탄반탄 갈등이라는 해묵은 내부 균열이 노출됐고 동시에 우파연대라는 외연 확장 전략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통합과 유능한 야당위로 설정된 것 같은데 그 목표로 가는 길이 시작부터 안개가 좀 자욱하고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당내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고 또 새로운 리더십 방향성에 대한 이견도 조율해야 하고 동시에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까지 풀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항해가 예상됩니다. 장 대표가 어떤 리더십과 해법을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겠네요. 네, 정말 중요하죠. 출범 첫날부터 드러난 이런 깊은 내부 갈등과 전략적 딜레마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모습의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들이 내부 갈등을 잘 봉합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유능한 견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변화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좀처럼 살아앉지 않는 듯 짠탄과 반탄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장 대표의 우파연대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과의 연대로 나타나고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행보, 나아가 보수 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